유신, 문무원, 이승만, 박정희, 왕건, 이승계,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20세기 10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 20세기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20세기 10대 지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처칠, 드골, 케말 파샤, 만델라, 요시다 수상, 등소평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서야 돼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일기는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회고록 쓸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회고록 쓰는 걸 경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표격에 걸린 게 무슨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이 전화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녹음하도록 했다가 그 녹음 테이프가 법원은 영장 발표에 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문제 부분을 지우고 하다가 홀이 나서 결국 물어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박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한 이야기가 닉슨 그 사람은 무슨 회고록 쓰려고 했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주 비아냥스럽게 왜 박 대통령은 회고록 쓸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가 자기가 그린 화폭이다. 대한민국이 있는데 내가 뭐 별도 회고록 쓸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고록보다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를 증거하는 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는 기념할 필요 없는 점도 있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기념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만든 사람이니까 이분은 기념관이 있어야 설명이 돼요. 박 대통령 눈에 보이는 것만 잔뜩 만들었으니까 별도 기념관이 없어도 오늘날 고속도로, 거대한 항만, 중화공업단지 뭐 이런 게 다 박정희를 힘하고 따라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승만과 함께 생산과 건설 그리고 진정한 진보 세력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챔피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깽판, 건달, 위선, 반역, 수구 세력으로 한 묶음이 될지 모릅니다.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반성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묶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박정희를 잃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온 그 개발연대, 그 개발연대는 박 대통령과 국민들이 같이 만든 위대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전설로 만들고 이야기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 만들고 해가지고 후세에 전달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새 그 시대를 살던 우리 장경순 장군님도 회고록 쓰셨지만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김정년, 오원철, 오병우 뭐 이런 분들, 남덕우 씨 같은 분들이 이 회고록을 썼거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책이 앞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런 보관 대작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호흡했던 분들이 기록을 모든 사람이 남기는 이 국민운동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박정희와 함께 이렇게 살았다. 하는 증표를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박정희는 회고록이 필요 없지만 박정희와 같이 더불어 했던 사람들은 회고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옹고지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잘 이렇게 덮여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키워가지고 미래에서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박정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남겼던 유산을 우리가 더 가다듬어서 키워갈 수 있는 유산들이 너무나 많다. 첫째, 박정희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폐쇄된 자유가 아니고 열린 자주, 개방적인 자주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개방성. 그리고 국가주의자면서도 국제주의자입니다. 국제적인 협력. 그래서 월남에 군대를 보내고 일본과 수교하고 해서 이 자유세계 안에 한국이 위치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이 세계사의 발전의 대세 속에서 한국이라는 배가 항해하도록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전통의 발전적 수용, 과거 전통을 본향 그대로 이어받는 것보다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실용정신, 군사문화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를 잘 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박정희가 남긴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본향 그대로 수용하면 그건 안 되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때 박 대통령이 요건 잘해도 요건 못했다. 동시에 건설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건설적으로. 그렇게 추출한 교훈을 대한민국의 건설, 즉 자유통일과 인류국가를 만드는 이 과정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박정희를 논하는 것입니다. 21세기형 박정희가 나타나야 자유통일과 인류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제가 박정희 정기 서문에 썼는데, 그 21세기형 박정희는 1961년에 정권 잡은 그 박정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1세기형 박정희랍니다. 즉, 그 박정희와 다른 모습의,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은 같은 사람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같지만은 손발이 다른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인터넷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21세기형 박정희는 인터넷도 하고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도 조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 뭐 이렇게 박정희를 요약을 하면은 제목을, 그래서 제가 박정희가 진짜 민주투사였다. 이런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박정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붙일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관점을 이렇게 달리하면 또 여러 가지 박정희를 설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 근데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박정희는 저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특히 그 최후의 만찬, 그것은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 문학인들이 전세를 만들고 문학인들이 오래 이어져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학의 위대성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문학인들이 우리 민족사에서 제일 재밌는 두 가지 시대를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소설이 하나 나와요. 그 소설은 중국에서 나왔던 삼국지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했던 인물보다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개성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까? 영계소문, 의자왕, 계백, 김춘추 뭐 이런 사람, 여기에다가 또 당태종까지 등장을 합니다. 일본으로 가면 쿠데타를 해서 정권 잡은 천무천왕, 국제적인 이런 관점에서 삼국지를 쓰면 스케일이 조조 제갈량 나오는 적극대전 나오는 삼국지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을 소설로 써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소설로 쓸 거냐? 그것은 이문열 씨 같은 사람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한국의 드라마,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 이것을 저 변두리에서 쓰지 말고 변두리에서 당한 사람, 그 발전에서 소외되는 사람, 짓밟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비니 동정을 해서 쓰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역사 그러면서 본류는 아니에요. 역사는 만들어가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를 빼놓을 수는 없죠. 두 사람을 좋은 문학 작품의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좋은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영원히 이 가슴 속에 품고 갈 수 있는 가슴 속에 하나의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